미국 공군이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4세대 더블 플러스 전투기인 F-15X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목을 끌었다. 초음속에 8톤이 넘는 폭탄을 싣고 레이더망에 잘 탐지되지 않은 채 날 수 있는 스텔스기를 전량 사지 않고 F-15X를 수십 년 만에 다시 구입하기로 한 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80대의 F-15X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에 8대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대를 각각 도입한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밀리터리닷컴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복수의 공급 업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F-15X는 기존 F-15 생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군수와 정비, 훈련이 용이하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F-16 파이팅 패커는 F-35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 있다. 따라서 거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보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잉이 만드는 F-15X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해군이 보잉이 제작한 FA-18 슈퍼호넷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그렇다면 왜 F-15일까? 답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공군력의 향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전투기를 속속 도입하면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후방연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F-22 랩터는 숫자가 적다. 도입 계획의 25%만 채우고 생산이 중단됐다. 그 공백을 약 200대의 F-15C가 담당했는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러시아가 생산한 수호이 30, 수호이 35와 같은 4세대 플러스 혹은 4세대 더블 플러스 제공 전투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의 F-15C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F-15C에 맞서기 위해 제작된 이들 전투기는 기동성, 센서, 전자전 능력, 무기 탑재량 등에서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F-15C를 능가하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량되고 있는 F-15X는 미 공군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적절한 후보로 떠올랐다. F-15는 탁월한 성능과 무장 탑재력을 자랑한다. 최고 속도가 마하 2.5다. 최대 2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여기에 비해 F-22는 최고 속도가 마하 2.25이고 미사일을 8발을 탑재한다. 기동성은 수호이 30이나 35, F-22보다 떨어지지만 다기능 AESA 레이더는 F-35 탑재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고 전자전체계는 F-22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AIM-120D 공대공 미사일은 180km의 교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F-15 개량형인 F-15X의 미공군 도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리포는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가 주방위 공군 F-15C를 대체하기 위해 F-15X 11의 도입 예산 10억 달러를 내년도 국방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15C가 노후화해 장정비 비용이 높아지자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미 국방부 일부 인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입찰에 에어버스사와 손을 잡고 참여하기로 했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KF-X 사업을 위해 보잉사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지난 9일 실시한 KF-X 1차 전자입찰에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와 손을 잡았지만 입찰에 참여하기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KF-X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한 것으로 전해져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과 보잉 측에서 전투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F-18 플랫폼 설계 도면을 제안해 결렬됐다는 설도 돌았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DNS와 함께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자인 로키드 마틴과 협력 관계에 있는 카이와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카이와 대한항공이 24일 KEFX 사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2에서 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에서 7월 중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KE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된다. 입찰 제안서에는 KEFX 사업 계획과 함께 기술 협력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 이전과 투자분이 포함된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카이가 유리하지만 투자 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 입장에선 에어버스 DLS와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카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 마틴에 비해 유럽 업체인 에어버스 DLS는 상대적으로 핵심 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카이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2에서 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에서 7월 중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KE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건의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 KE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대신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전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방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카터 장관의 서한은 지난 8월 한민구 장관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려고 보낸 서한의 답신 성격이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에서도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협의체는 한국 쪽에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분야 인사들이, 미국 쪽에선 국방부와 관련 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지는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합의한 협의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 협력이 주로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기술 4건의 이전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는 미국이 이 협의체를 통한 한국의 기술 협력 요청에 얼마나 응할지는 의문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이전을 요청한 25건의 기술 가운데 A사, 레이더의 체계 통합 기술 등 4건은 수출 승인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공개돼 한국형 투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는 외교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에 미국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직접 만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런 국내 여론의 압력에 떠밀린 측면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 이전 불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으나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피성 뒷북 외교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차질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기술 검토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하면 국외 기술 협력을 얻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F-16 전투기 수준의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한